실장님으로부터 강행이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다른 데 가서는 자신이 있는데 제주도는 이미 관광으로 노후화가 많이 축적됐고 여기 우리 국제대 총장 권한대행까지 했던 우리 신랑하고 친구 네, 이런 그 제주도에는 관광 분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목과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내가 제주도 와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결국 제가 제주도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은 반드시 제주도로 왔죠. 그 뭐 한 수십 번을 왔다고 보시면 되고 오면은 꼭 제가 인수를 할 때는 제주도를 종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그때만 해도 몸무게가 69kg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느꼈던 역시 제주도는 자연이더라고요. 자연이고 앞으로 꺼지지 않는 그런 매력성이 바로 생태 관광일 것이다. 우리는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 또 관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 벌써 수소차 조천에선가 시범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수소가 나오고 또 이제 UAM 이제 항공 그것까지 다 하는 계획을 보고 결국 제주도는 앞으로 친환경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요즘 관광객이 떨어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은 캠퍼가 중요하거든요. 지나치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관광지는 적정한 인원이 사계절 끌리지 않고 이렇게 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우리나라 지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K관광의 헤드라인 제주관광. 우리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헤드라인이죠. 그러면 K 대한민국 관광하면 과연 어딜까요? 물론 제일 많이 밀려오는 곳이 지금 서울이긴 하지만은 서울은 관광 이외에도 다른 자원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관광하면은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죠. 그래서 헤드라인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제주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메가시티, 뭐 동경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2시간 거리 내에 비행기만 타면 올 수 있는 일반 시장하고 우리 관광시장은 다릅니다. 우리 오일 시장, 제주 이런 데 가보면 물건들이 손님 있는 대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시장은 관광객을 송출하는 지역을 관광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주도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세계 그 자연유산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연이 있으면서 또 문화가 살아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는 헤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제주도 고향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이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객지에 나가서 쓸 때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걸 사실 말 안 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제주도가 고향이면은 말을 보내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우리가 제주 정신으로 이제 뒤돌아봤을 때 우리 선조들은 그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개척하고 조냥 정신으로 이걸 우리가 제주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를 일구고 우리를 키웠고 육지로 내보내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사람은 제주도로 오고 말은 키워서 육지로 보내고 있죠. 그만큼 시대라는 그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벌써 크루즈선 22톤이 정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크루즈를 유치해 보려고 제가 무지개를 썼거든요. 잘 안 됩니다.
정박할 항구가 없어요. 그리고 크루즈선을 억지로 해서 먼 바다에 세우고 또 다른 배가 와서 또 데리고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해 봤습니다만은 관광객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크루즈선에 내리는 관광객은 적어도 주변에 4시간권 내에 다 있어줘야 돼요. 제주도는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 크루즈도 굉장히 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국제 자유도시라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죠. 그리고 아시아 요즘 관광객들은 전부 다 뭘 원합니까? 안전이죠. 예, 제주도는 뭐 안전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글로벌로 가게 되면은 마이스 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이스가 뭐냐면 MISC인데요. M이 미팅입니다. 회의를 하고 I가 뭐냐면 인센티브 투어예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대면서 관광을 시켜주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그게 인센티브 투어고요. 그 다음에 C가 컨벤션이죠. 국제회의인데 오늘 강의 주제인 바로 앞으로 관계될 제주도는 이 컨벤션의 자원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컨벤션 주주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주 컨벤션이 활성화 왜 안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다음 보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굵직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세계 자연관광유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마로 해서 경남에서는 람사를 하고 2005년에 치렀죠. 그런데 그런 그 세계적인 그리고 지금 제주도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네, 국제 회의를. 그래서 이 마이스를 키워야 되는데 마지막 2가 뭐냐면은 이그지비션이라 그래가지고 전시죠. 전시인데 안타깝게도 제주도는 이 메가 이벤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육지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했던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주도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제주도 표시하는 건데 네. 여러분 관광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은요 사실 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더 힘든 게 관광입니다. 관국지광 이용 비노왕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말 뜻을 이해해 보시면은 새롭게 관광을 알게 될 텐데 뭐냐면 나라의 빛을 본 사람만이 왕에게 극빈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관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자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게 학이에요. 갑골 문자에서 학이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이거든요. 관광하고 여행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행은 그냥 둘러매고 그냥 가볍게 왔다 오면 그걸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역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관광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벤치마킹 있죠.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그걸 보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죠. 사실은 그 속에는 관광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목적으로 가야 되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가출한 사람이고 관광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결국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전부 다 무엇이죠? 이 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금은 자랑스러운 것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관광한 사람만이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왕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돼야 돼요. 왜? 사고의 균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국사 아시죠? 네, 옛날 태조 이성계의 국사는 누굽니까? 무학대사였죠. 그 무학대사 주로 스님들이 많이 왕 옆에 있었어요. 자문을 해줬죠. 왜?
바로 관광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잘 됐고 이 마을은 이래서 가난하고 그건 왕 옆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이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광이라는 것은 풍수, 문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여유하면서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데 지금의 개념은 뭐냐? 그게 발전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전해주기도 하고 그 자랑스러운 것을 보고 자기 지역의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적용을 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요즘 의원들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뭐 때문에요? 해외 벤치마킹 하러 가잖아요. 꼭.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욕을 먹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주시의 그 평가위원을 이제 하면서 뭘 했냐면은 반드시 보고서를 쓰고 들어와라. 보고서를 쓰고 들어오면은 그거는 관광이 아니라 그야말로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 여행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생태관광 우리는 에코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뭐 자연환경보호 전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딱 저렇게 정의합니다. 자연 보존 그리고 보호 거기에 관광적 가치를 위한 최접점의 인공행위다 이거죠.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단체들은 뭔가 개발을 하려면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뭔가 반대에 부딪혀 있죠. 제주공항인데 제주 2공항은 앞으로 제주 관광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좋은 자연을 훼손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불모지의 땅을 좋은 자원에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관광 개발입니다. 그 사례를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 홍보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광객을 영어로 그냥 투어리스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라고 불러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방문자, 비지터를 관광객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려요. 사업의 목적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제주도도 이렇게 홍보 홈페이지를 보니까 비짓 코리아라고 써놨더라고요. 역시 제주도는 발이 빠르구나. 지금도 다른 데 보면은 전부 뭐 관광 홍보, 관광 마케팅 하는데 제주도는 비짓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석을 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뀌어놨죠. 많은 걸 바뀌어놨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23년도에 금년 관광 트렌드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해서 그걸 모먼트 전환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해놨는데 사회 분야, 여가 분야, 소비 분야, 환경 분야 그리고 노동 환경 분야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바뀐 것이 바로 관광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로컬 관광, 아웃도어, 농촌, 친환경, 체류, 취미 이런 것들이 모먼트라는 걸로 축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친환경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도어 로컬 관광이 거의 다 이 생태 관광으로 포함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여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트렌드인데 여기에서는 10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10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로컬 시대 그리고 8번째 기후변화 시대, 탄소 중립 시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되죠? 다 에코투어리즘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뭘까? 결국엔 호화 만족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에서 지금 가장 아쉬운 게 후각이죠. 뭐 때문에요? 특히 한림지역, 금악지역, 돼지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참 좋은 자원이 갖고 있는데 그런 냄새 때문에 거기를 회피하는 그런 곳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소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이 생태관광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면 구색 갖춘다는 말을 하죠. 예, 구색을 갖추는데 저 보고 싶은, 먹고 싶은. 그러니까 관광하면은 전부 놀거리, 볼거리 뭐 거기서 끝나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살고 싶은 섬, 제주도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관광지에 와서 또는 어떤 마을에 와서 요즘 한 달 살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많이 오는데 물어요. 여기 땅값이 얼마냐? 그 곳은 된 곳입니다.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지인이 와서 여기 땅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친절해야 돼요. 근데 요즘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고향에 안 올라 그래요. 왜? 고향에 오니까 우리 같은 나이 들어서 하려 그러니까 초상 치르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옆에 일 있으면 쳐다봐야 되고 쉬러 왔는데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욕 먹습니까? 부인한테 욕 먹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같은 세대들이 육지에서 고향을 오르면 갈등이 생기는 그런 건데 그래도 제주 사람하고 결혼하면 낫습니다. 강하게 말씀 우리 제주도강 살게 말씀 이렇게 되는데 육지 사람을 부인으로 둔 사람들은 당신 혼자 가세요. 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 이러한 모든 행동과 이런 걸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통적인 네 가지의 성 뭘까요? 첫째, 신기성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야, 이런 게 있었냐? 야, 여기 오길 잘했네. 쾌적성, 예,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민들, 같이 접하는 사람들이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 제주도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주도 여행 경비 비싸다고.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요, 적정하면 돼요. 적정하면 되고,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아, 잘 먹었다. 또는 참 좋은 구경했다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구경에는 실패해도 음식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 구경하는 건 약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저녁 잘 먹어보세요. 그 싹 해소가 됩니다. 근데 좋은 구경을 했는데,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여행 실패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흔히 이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 고향이 제주도라면서요. 아, 예. 어떻게 가죠? 어디 가야 되죠? 그러면 그거 기획해 줘야 되고 또 때로는 인솔해서 데리고 와야 되고 이게 육지에 있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그거였죠. 근데 요즘은 그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요즘은 무슨 예를 들냐? 야, 제주도 가니까 뭐 그렇게 비싸냐? 이 얘기를 들어요. 그 비싸다는 게 뭘 얘기를 할까요? 주로 음식에 쏠려 있습니다. 저도 황당한 경험을 한번 겪었어요. 비싸지도 않은 음식인데 거기서 같이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요즘 밥을 많이 안 먹잖아요, 쌀을. 근데 밥 한 공기 더 달라 그러니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식당에서. 옛날 같으면 이해합니다. 왜? 제주도 쌀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곰밥이라고 하면서 애껴 먹었던 쌀이니까. 근데 그 밥 한 공기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육지에서는요 밥 마음대로 퍼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점점 예, 달라는 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결국 끝에 가서는 이 부분인데 제주도는 관광객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모르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흔하니까. 근데 육지나 이런 데서는 전부 공장 뭐 농사 이런 데 하다가 저 갔을 때만 해도 경남은 관광이 거의 불무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깨우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너도나도 할 수 없는 시장 군수 나오면은 우리 지역을 관광도시로 키우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거제 아시죠? 거제 하면은 IMF 때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던
우리나라 지자체 제일 3만 불 이상을 달성했던 곳이 거제죠. 왜? 조선 사업 때문에. 그 옆에 통영이 있어요. 통영이 있는데 거제도 제가 강의를 나가서 관광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줬습니다만 시장님은 그거 좀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조선 사업만 하면 돼. 근데 왜 내불렀습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조선 산업이 무너지면서 거제 경제가 확 죽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 특히 한림공고 출신. 네, 조선 사업이 하다 보니. 근데 옆에 있는 통영의 시장은 달랐습니다. 그분은요, 통영시장에 뭐라고 시장 주민들 보고 절대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거제까지 다리가 놓여졌는데 그걸 거가대교라고 하죠. 그 다리를 놓을 때 부산에서 거제까지 관광객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역현상이 초래한 겁니다.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거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버스가 다 어디로 빠져요? 옆 동네 통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제 지금에야 관광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물론 통영에도 조선 산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통영은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걸 계속 뒷받침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뜨는 동네가 관광으로 뜨는 동네가 여수, 예, 그 다음에 통영이죠. 바로 관광이라는 것은 놓치고 나면 아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제주도는 제가 봤을 때 바로 그동안 자연히 사람들이 알아서 오기 때문에 그냥 하고 넘어가겠지 하는데 그 자그마한 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안 주는 더 안 주는 이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제주도가 비싸게 느껴지고 인심이 야박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저 남성분들한테 물으면 절대 그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싸겠다 하는 곳이 거기 있죠. 그게 군대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곳. 그게 뭘까요? 아픈 추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기분 나쁜 추억을 갖게 되면 이 한 사람이 100명을 놓칩니다. 개모임 하잖아요. 야 우리 제주도 갈래? 그거 가지 마라. 그 싶고 밥 한 그릇도 더 안 주는 곳.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은요. 다녀간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녀온 사람의 구두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지금 뭐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화기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퍼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일종의 악플. 악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주도 가니까 진짜 친절하더라. 우리가 뭐하러 아무리 싸지만 일본 가느냐. 가까운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면 사실은 관광 정책 이거 다 중요하지만 직접 관광객을 접하는 우리 주민들의 그 의식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인기 관광지 순위가 어디냐? 왼쪽으로 보시면 제주국제공항이에요.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네. SNS 검색을 하면서 국제공항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문재래시장,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그리고 성산일출봉. 그리고 내국인이 관심 갖는 곳은 의외로 가파도예요. 왜 가파도일까요? 마라도 이런 데는 가봤잖아요. 근데 가파도는 잘 안 가봤어요. 가파도가 뭐죠? 새로 가볼 만한 곳인 거죠. 그래서 가파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문화시설로는 늑대들이라고 있어요. 걸어가는 늑대들. 혹시 아세요? 네. 그 다음에 섭지코지는 뭐 원래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만장굴이었고요. 그 외국인이 관심 갖는 것들이 주로 보면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 그게 바로 자연관광지죠. 문화시설로는 오설록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 하동이라고 있는데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도 하고 금년에 엑스포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축제를 관여해서 자문을 해줬던 축제인데 거기는 축제 하나가 완전히 지역을 뒤바꾼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광객이 오고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누가 오냐? 젊은 사람이 와요. 살아요. 고향을 안 떠나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지역 소멸 위기에서 대처는 뭐죠? 관광산업을 일으키지
이건데 그 이유가 바로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빠지면 그 주민 수를 관광객으로 채우면 된다. 그 농어촌이 아무리 자꾸 쇠락해가고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농어촌 관광이라는 콘텐츠가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할 일이 있으면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 힘들 때는 괜히 밖에서 고생할 필요 없이 자기 고향에서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오히려 창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 제주 아쉽게도 제주 관광이 다른데 17개 전부 다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방문객 수가. 그런데 제주도만 10%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만의 특성이거든요. 왜 다른 데는 올랐을까요? 순수 관광객으로 따지면 제주도가 훨씬 많아요. 순수 관광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걸 비지터 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동 인구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객 플러스 지역 간의 산업의 이동에 의해서 증가한 거고요. 제주도는 순수 관광객이 빠지다 보니까 10% 감소한 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주도 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 타면 못 오고, 예, 배가 안 오면 못 오고. 그 지난번에 저기를 가봤습니다. 그 제주도학에 있는 박물관. 그러고 보니까 1923년에 처음으로 우리 그 김해가요 화를 해서 일본으로 제주 오사카하고 배가 떴더라고요. 예, 왔다 갔다 했는데 와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좀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그 배에 타가지고 먹고 살 거라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걸 적나라하게 사진으로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야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건너가서 일본에서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3대 업종에 일해가면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돈 벌어서 제주도 기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보면서 야, 이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그 강인함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든 육지에 나가서든 나름대로의 그 갖고 있던 DNA를 충분히 예, 뭔가 가능성 있는 쪽으로 관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가 감명 깊게 그 읽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물고기라면 헤엄쳐 가고 새였으면 날아서 갈 텐데 이게 제주도 사람들의 아쉬움이었죠. 그러니까 배가 없으면 비행기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드립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미 그 어느 한 곳을 가니까 그 도시에서는 명예 시민증을 다 줬어요. 한 20만 명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왜? 관광객이 오라고. 특산물을 사주라고. 그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인맥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요즘 한국관광공사가 이 일을 펼치고 있죠.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개 지역으로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고 자기를 챙겨주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옛날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왜? 거기 가봐야 별로 볼 게 없고 먹어봐야 맛있는 게 없고 잘라 그래야 잘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굉장히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관광 사업을 많이 펼쳤습니다. 지금은 가봐도 괜찮아요. 전국 어디나. 근데 제주도는 그 자체 자연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잘 안 했었던 거죠.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고 가면 가는가. 근데 알고 보면요. 제주도 사람이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제일 친절하고 아량을 베풀 줄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지 나가서 하다 보면 야 제주도네
이어 같이 제주도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자기 집 가서 밥 한 끼 먹자는 놈 없어요. 그런데 자기 제주도 간다고 제주도 오면 꼭 집에 가서 자고 싶어 하고. 그럼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면은 돌아갈 때 꼭 밀감 한 박스라도 챙겨주고 올려. 이게 우리 제주도 사람. 그리고 우리 쌀밥 없어서 본밥 참 얇게 먹을 때 조밥 조에다가 그것도 감자 고구마 넣어가지고 같이 먹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 육지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서 구하든지 꼭 쌀을 해서 반지기 밥을 지어 먹였던 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제주도 사람이 굉장히 친절성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몇 이 제주도에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하고 하면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밥 한 공기 더 안 줘가지고 이걸 먹이게 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렇지 우리 제주도 사람 아닌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협재구에서 나가는 쪽으로 찍어오는 사진 괜찮죠? 예.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제주 관광의 미래는 생태 관광 활성화에서 찾아본다. 이 자원들은 갖고 있지만 생태 관광으로 해서 이걸 어떤 묶음으로 인해서 해지는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제주 관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주 관광이 세계 유산이고 그래 그런가? 아 그렇구나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땅덩어리가 우리 진주 바닥에나 우리 경남에 있었으면 가만 안 뒀습니다. 벌써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부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을 입혀서 이걸 활성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관광이거든요. 왜? 그 자체가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만은 저쪽에 있는 나무숲 저게 바로 뭘까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는 저게 바로 생태관광의 목적지인 거예요. 이 사진의 의미는 그걸 담고 있습니다. 벌써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2015년에 생태관광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고 있어요. 갖고 있고 이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습니다. 조례 없으면 어떤 투자도 못 하거든요. 어떤 지원도 못 해요.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험 관광을 통해서 관광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야 우리가 기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왜? 현실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학습을 시키자고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702010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실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설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옆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 그거는 20%밖에 안 돼요. 타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면 그거는 학습의 70%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될까요? 요즘은 친환경 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유독 손이 딱 가는 곳이 있어요. 저게 내가 가봤던 곳인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어촌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게 손이 가서 그 상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에게 가장 좋은 유통구조가 뭘까요? 택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택배로 계속 심지어 10여 년간 계속 거기 것만 사다 먹는 분들이 있죠. 제가 농식품부 평가위원이 돼서 강원도 쪽에 갔더니 거기 쌀은 10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한 가마에. 왜 100만 원에 팔리냐 그러니까 의사그룹이 서울에 있었는데 봉사활동 와서 보니까 진짜 친환경 농약 하나 그 대신에 수확량이 떨어져요. 걱정 이거 너무 비싼데 80만 원만 줘도 우리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거기 있는 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거기 의사협회 그분이 이 믿음만 지켜주세요. 약속만 지켜주세요. 친양을 계속해요. 돈은 걱정 마시고. 그래서 계속 100만 원씩 받아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관광을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광 산업에 하는 호텔, 그 다음에 음식점 여러 개 있지만 아직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밭. 예, 거기서 김 메고 예? 나름대로 농사에 지금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죠. 이분들과 나름대로의 이 순기능적 역할을 하려면 예, 관광에서 수입을 벌어서 그분들의 복지를 대줄 수도 있지만 직접 그분들의 생산이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친환경으로 그런 게 재료로서 납품되면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생태 관광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폐가 갈까 먹혔죠.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훼손하는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특히 폐암도 잘 느껴지던가요? 아니, 이 질문 잘못했네요. 예. 폐암도 잘 못 느낀답니다. 어느 한순간 보면은 아 폐암이구나 하지. 자, 그래서 숲이 숨쉬면 우리도 숨쉬고 숲이 숨을 멈추면 우리의 숨도 멈춘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자꾸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CO2가 많아지고 이제 얼음이 녹아 들어가고 있죠. 2005년도에 이렇게 돼 있던 것이 1979년에 이렇게 넓어 있던 것이 2005년 이만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줄어들었겠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곰 어디로 갈까요? 근데 제가 왜 팽이를 여기 넣었을까요? 우리 세대는 괜찮아. 근데 앞으로 니네가 걱정이 돼서 눈을 못 감겠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께만 아니죠. 지금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 이쪽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보시면 벌써 2001년에 국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만큼 물이 다 잠겨 버렸어요. 돼지도 지금 물 위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죠. 이 전부 바닷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한 마을이 다 이제 또 물에 잠기고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해수면 높이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가 사라지고 있는 2050년 60년 되면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여기 투발루 사람들이 지금 거의 6분의 1 이상 빠져나갔어요. 이제 인구 해봐야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받아줬어요. 호주는 안 받아줬어요. 호주 참 잔인한 나라죠. 왜 뉴질랜드는 받아주냐? 다 받아준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줬냐면 투발루 사람으로서 뉴질랜드에 직업을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이 한해서 받아줬어요. 우리나라 인구 모자라는데 투발루 가서 사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잠깐만 해일만 해도 우리 경남 지역 일대에는 바로 건물이 밑으로 잠기는 이런 현상들이 빈번해지고 있죠. 그래서 방파제가 자꾸 세워야 되고요. 우리 후손들 세대에는 이제 우리 해안가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뭘까요? 네, 쓰레기입니다. 하와이 근처에 있죠. 우리나라 7배나 달하는 쓰레기들. KBS를 방영이 됐었는데 한국 쓰레기 여기 쓰레기 줍는 사람은 우리 한글에 써 있는 하얀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건진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이렇게 태평양에 모여들었고 우리나라 7배나 되는 일이. 내가 하나 버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남에서 그 어선의 한 배를 타서 고기잡이를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그 선장님한테 감명을 받았습니다. 배 뒷공무니에 고기 투명이 아니라 어망해가지고 요런 해서 고기 들어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찢은 걸 이렇게 밑으로 했는데 커피를 마시거나 뭐 하는 거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주로 어부들이 어떻습니까? 마시고 던지는 게 일상적인데 그분은 꼭 거기다 그걸 집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그분에 관계된 그 마을에 책을 써줄 때 뭐냐 그분 사진을 딱 싣고
적어도 내가 던진 쓰레기는 여기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그 자그마한 이 행동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의 상관왕이고 크게 그걸 했는데 여기에 이 김영굴 이게 굉장히 유네스코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그걸 했더라고요. 세계 자연유산에서. 여기 보면은 그 부정효 선생님. 제가 10월 달에 그때 세계 대회 나왔는데 그 7일인가 이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꼬마 탐험대 김영.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그래서 1947년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옛날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김영 부분만 확대를 한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소풍이라고 하는 그때는 원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일본식 스타일로 원족이라 표현을 했는데 가보니까 뭐가 굴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시체가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그 다음에 탐험대를 조직을 합니다. 이 부정현 선생님이. 그래서 탐험대를 조직해서 하나하나 하면서 김영굴을 발견했는데 큰 이전보다도 김영 사굴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2배나 더 큰 굴을 발견을 했고 여기에 그 꼬마 탐험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생태 관광에 있어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구나. 제가 그 고성에 보면 여러분 고성 하면은 어디 고성 생각나세요? 고성. 고성 하면은 제주 성산에도 고성이 있지만은 주로 서울에서는 강원도 고성을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 고성을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강원도 고성 땅을 바로 옛날 금강산을 갔지 않습니까? 그 경남 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룡나라 축제를 하고 그때 98년도였는데 공룡나라 축제를 하고 그게 문화관광부 축제 그때 2천만 원 줄 때 거기 선정이 돼서 제가 자문을 좀 하고 있었죠. 평가위원들이 내려오는데 안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강원도 고성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역시 강원도 고성 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룡나라 축제를 하다가 다시 이걸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공룡 엑스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자문위원을 하고 그걸 하면서 했는데 그 군수님이 되게 걱정을 했죠. 이거 어떡하지? 비꼬는 기사가 엄청 나온 거예요. 공룡이 알을 낳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엑스포 한다니까 말이 안 됐죠. 그것도 정부기금 한 300억 이상 받아내야 되는데 100% 성공합니다. 뭘 갖고 그리 큰 소리 치냐 그래. 공룡 우리 집에 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장난감 5마리 있다고. 공룡을 싫어하는 애 없습니다. 애들이 따라오면 누가 따라와요? 부모가 따라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요. 결국 성공했죠. 155만 명, 150만 명 목표에서. 근데 그걸 성공시킨 게 굉장히 지역에서는 큰 자극이었어요. 지경부에서도 그 돈을 주면서 이게 과연 조그만 군에서 이게 성공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그걸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군 단위에서 세계 행사한 최초예요. 그래 여러분 한평 아시죠? 예, 웬만한 분들 한평 잘 알아요. 왜? 축제 나비 축제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나비 갖다 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 옆입니다. 진주 사람, 사천 사람입니다. 그 나비를 키우면서 나비 축제를 하자 그래도 아무도 사천에서도 안 하겠대요. 그런데 한평 가서 제안하니까 거기에 PD 출신의 그 군수님이 이건 된다. 왜? 한평 다른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비 가지고 그래서 한평 가보면 나비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갖다 심어준 나비 몇 마리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굴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세계유산목에서 아무 때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이런 것들을 잘 프로그램해서 딱 특정 인원만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청학동 아시죠? 네. 청학동에 어린애들 되게 보냈어요. 김봉근 씨 그 하는 그런 쪽. 근데 왜 보낸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해외여행 가려 그러니까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 보내놔 놓으니까 애들 갔다 오니까 다녀오셨습니까 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하고. 예.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그런 잠재력을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은 지금 곳곳에 우리 생태관광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머리를 아이디어를 잘 써서 그런 걸 하나의 창업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요즘 관광 두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걸 활용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 꼬마 탐험대 요 딱 요 10월 행사 때 이걸 하더라고요. 세계 유산 축제인가? 축제인가? 저도 못 가본 곳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람사르 습지 오전 지역, 이제 오름 곶자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주 생태교육연구소에 나와 있는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주도는 곳곳에 이렇게 아까 했던 관광객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신기성. 자기 지역에는 볼 수 없었던 것, 체험할 수 없었던 것.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의 자연인 거죠. 그리고 삼관왕 그 뒤에 11년에 다시 또 한 번 더 임팩트를 주는 게 바로 세계 7대 자연경관이다. 뭐 뒤에 뭐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남아공,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거 해서 다 합치면 7개인데 한국의 제주도가 이때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이제 7대 유사지를. 그러면서 이때 뭐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얼마나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홍보 효과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금년에 내국인 관광객은 빠졌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는 이제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품격 있는 사실 알고 보면 돈 있는 사람들 아직도 유럽으로 가요. 예, 그래도 제주도 비싸다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제주도는 아직 저렴한 편이죠. 품격 있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나야 될 겁니다. 뭐 언제 와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가면 이 사진 못 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관광사진 제일 문제가 그건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 위에 어느 한 부분만 봐야지 위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헬기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겠죠. UAM이 뜨면. 그 다음에 참 제가 제일 성가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밭담이에요. 왜 성가셨을까요? 소나 말이나 튀면 이 밭담으로 튀어 넘어가면 그 쫓아가려면 힘들었고 재지 털고 그 하면 그 부대에서 닫다 넘기려면 힘들었고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이 힘들고 거했던 이 담이 그렇게 소중한 유산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제주의 자부심. 참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주 밭담이 되다. 이거 농식품부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거 제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농식품부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한목에 볼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제주도의 자랑거리들이. 제가 이거 찾아낸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여러 해도. 근데 관광객들은 이런 걸 한 군데서 보고 싶어 하잖아요. 세계유산 센터에서 다루는 것도 세계유산 3개만 딱 다뤄요. 농업이 이것만 다루고. 그러니까 생태 관광으로 포함시키면 이건 그 속에 싹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 생태 관광에 대한 포털 사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걸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주 해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 해녀들 육지분들은 다 많이 서운합니다. 왜? 이 혜택을 못 봐요. 왜? 제주 해녀라고 못 봐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연유산으로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제주 해녀들이 앞서서 사인해주고 옆 동네 사람 제대로 한 게 그분들이에요. 물론 나도 뭐 우리 학생 다 시키고 했지만 육지에서 엄청 도왔습니다. 이게 자랑스럽고 왜? 고향에서 하는 일이니까. 외국 가서 1933년에 제주 해녀에 대한 소설도 써내기도 했죠. 참 우리 진짜 해녀분들 그래서 육지에서 지금 발붙이고 사 있는 제주도 사람들이 전생을 거의 바닷가 쪽에 많고 그분들의 터전이 다 누구냐 해녀로 인해서 한 분이 가면 언니 동생 데리고 오고 삼촌 조카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섬 지역에 그래서 우리 경남 같으면은 통영의 사랑도라는 곳 그런 곳에서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연합회를 만들자 이렇게 그 해녀분들이 없으면은 썰렁해요. 혹시 오셨나요 우리 선생님? 저 계셨구나. 보면서도 맞죠? 네, 우리 교수님. 제가 사실은 진주에 있으면서 전국 생활문화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전국 가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82 두 분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삼양, 용담, 또 하나 외도였었나요?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시다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 그래서 그 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 해녀복 입고 이렇게 해서 공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내 마음을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내 고향 분들이 와서 이렇게 내 앞에서 공연을 펼친다는 거는 그거는 참 진짜 감경불량하잖아요. 그건 객지에 있어봐야 알아요. 저도 엄청 그때 저희 같은 공연팀들이 우리 조직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적어도 힐링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한테 제주도에 향수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폭랑. 네, 폭랑.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향수목이 뭐냐면 멍쿠실랑. 이 멍쿠실랑도 육지에서 간혹가다 한두 그릇 보입니다. 우리는 멍쿠실 가지고 뭐 했죠? 대나무에 가운데 구멍 뚫고 여기서 가운데 구멍 이렇게 탁 튕기면은 멍구실이 팍 달가고 특히 우리 여학생들 뒤에서 많이 쏘아 먹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폭랑, 폭청 만들어 가지고 쏘고 이 추억들이 한 개 두 나무인데 곳곳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외부에서 저걸 보면 특히 고창에는 지금 천연기념물이 있었죠. 지금 우리 한림에는 우리 집 마당에도 있습니다만 이 폭랑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낭 그러는데 제주도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유상 씨, 예, 제주도 말이 일본 영향을 받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소대수과? 난대수과? 어디 감수과? 거임수과? 근데 제가 그때 이걸 몰랐으면 당했어요. 웃기는 소리 마라. 제주도 말은 이조 시대 때 표준어다. 그걸 이제부터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한 게 불희 깊은 낭근. 우리가 낭하잖아요. 경상도에서 낭구라 그럽니다. 낭근. 우리가 보름 하잖아요. 예, 보름에 아니멸세. 우리가 무너지는 걸 뭐라 그러죠? 몰아진다 하잖아요. 자, 아니멸세. 그 다음에 곧 좋고 꽃이 많이 피고 여름 한원이 우리가 많다는 걸 뭐라 그러죠? 하영 하다 그러잖아요. 대전이 무슨 뜻이에요? 한 밭이에요. 큰 밭. 예. 여름 한원이 여름이 뭡니까?
열매죠. 국가시 여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낭은 바람에 많이 무너지고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안이 그칠 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이 그치고 내희로 발월에 가노니 다른 건 일단 다 무시하고 할머니가 꼭 명절 때마다 저 바로깨기 가져오라. 그 바로깨기? 근데 모돌이 고기라고 해서 그 상어 고기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깨기고 이것도 바로깨기고 그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사실 못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제일 재밌게 한 게 고어 공부거든요. 근데 용비어천가 이걸 다 보면서 보니까 아니 내가 평소에 듣던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바로가 바다구나. 전라도에 가면은 아직도 그 바로 그래서 바로 깐다 그러잖아요. 네. 또 이성계가 들에 나가서 나 어디 사람? 웃들이 사람, 알뜰이 사람, 들에 나가가지고 이게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 만들 때 썼던 용비어천가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고어를 보존하는 거는 그건 뭐죠? 이조시대 우리 표준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네가 제주도 말을 일본 말로 했다고 네가 그럴래? 고 공부 좀 더 해라. 그래서 거기가 제주도 그 하면은 저 끝에 한 집서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농담을 하는데 물론 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좀 깊은 이야기도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아하죠. 제가 비양도 한 번씩 놀러 가면은 제일 신기하게 봤던 돌 그때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애기여운 돌이더라고요. 예, 그 별도봉에 또 애기여운 돌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사람은 유독 애기여운 돌을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애기여운 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기업계 말도 들으라게 많이 들어왔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 이게 소통의 이 하나의 그 일침을 놓는 말이에요. 근데 왜 애기업대 말도 들으라고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항파들이 영국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김통정 장군이 성문을 딱 닫고 안에서 딱 버텼죠. 근데 유독 못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애기업계예요. 6, 7살 애기가 요만한 애기였고 어떻게 저 성 안으로 빨리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연합군 장군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성에 보면 다 지푸라기 다 있고 초가집이고 저기에 불화살 소문이 다 불탑니다. 그래서 항파들과 무너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얘기 없게 말도 들으라는 얘기. 자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여기서 작살 가지고 숭어 잡던 그런 생각도 나고 비양도도 참 보물이죠. 여기 지금 케이블카를 놓자 말자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그런데 지금 고기도 잘 안 잡히고 할 때 배들이 있잖아요. 좀 낚시 어선으로 해서 많이 바꿔줬는데 그런 배들이 비양도하고 연결하게끔 해서 기존의 어부들이 경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제약이 많아서 이게 힘들죠. 자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경남고성공룡 세계 엑스포예요. 이게 축제로 시작해서 이렇게 금년에 해가지고 순수익을 한 7억 7, 8억 남겼습니다. 이걸 들고 대전 일선 킨텍스 가가지고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입장료 받아서 이것들 하게 되었죠.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면서 돈도 벌고 이게 전부 다 움직여요 공룡이.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을 시키면서 그걸 했는데 이거 바로 보세요. 유치원 애들이 숫자 세우기 150만 명 채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략이 뭐냐 유치원마다 싹 다 뿌렸어요. 그래 처음 하니까 뭐 거기서 별거 있겠냐 알았어요. 근데 처음 할 때는 할인권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간 애들이 나 공룡 같은 게 이만한 공룡을
엄마 우리도 가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유치원 원장 뭐 왜 우리 유치원을 안 가냐고. 결국에는 그 사람 뒤에 온 사람들 돈 다 내고 들어가. 그 다음에 제가 손을 댔던 것이 바로 산천 세계 전통의학. 요번에 2013년에는 저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를 했고요. 이게 처음에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테마를 이제 한방약초로 잡았죠. 한방약초 왜 지리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라서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밤나무 전부 베야 되고 그 다음에 산 밑에 논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그뭐 약초다. 그래서 기획서를 딱 써서 할 때 여기서 나는 약초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약초 농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약초가 돈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축제 1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조금씩 하던 약초 갖고 왔더니 예를 들어서 치나물 부산에서 살아오면 이게 키로에 650원 주겠다 670원만 달라 사올 때 그거 딱 들고 오니까 2,000원 싹 다 팔려버린 거예요. 야 축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약주 축제였는데 이 축제는 제가 성공할 거라고 봤어요. 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보편적 관심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2008년에 제안을 했죠. 이걸 엑스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산을 다 깎아 이거 뭐한 짓이야? 그 사람이 잘못 알았죠. 이 자리가 뭐였을까요? 폐광이었어요. 고령터를 캐고 나서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폐광에다가 이렇게 동의보감촌이라는 것을 조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광은요. 관광개발은 좋은 자연을 훼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몹습 땅을 이렇게 경제력으로 바꾸는 게 그게 진정한 관광의 힘이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이거 옷을 입히고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체험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평가보고서 쓸 때마다 외국인 오면 무조건 옷을 이렇게 입히고 체험을 시켰거든요. 그걸 사진으로 안 남기면 사진으로 남깁니다. 보고서에 넣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쫙 보니까 시골에서 웬 이 외국인? 그러니까 문화관광축제 대표 축제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이 기바위가 또 기가 찹니다. 진짜 이 효험이 있어요. 예. 뭐 그럴듯하죠. 이렇게 팍 했는데, 예. 그 허참 있잖아요. 한국관광공사 사장했던. 여기 와서 기 받고 돌아서서 좀 한 몇 발자국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들 청와대 좀 들어와 봐. 응? 알았대 가지고. 당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모르게 지금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여기 와서 기 받아가지고 한국관광공사 사장 됐다고. 왜? 군청 공무원 한 2명이서 여기서 해가지고 애 낳고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스님들이 다 와보고는 여기 싹 오다가 기도를 딱 하고 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리산의 기가 이쪽으로 다 모여서 들어옵니다. 벌써 제 얘기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지도. 예,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런 수도들이 생기면서 근데 제주도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예. 1만 8천의 신이 있고 특히 다른 신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제주도 신만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렇죠? 근데 제주도 와서 소원 빌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까 저 애기 어분돌 거기 하면은 애기 난다고 그러는데 요즘 애기 안 날라고 해서 누가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뭔가 하는 이런 스토리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너무 지금 작아요. 이거 얼마 전에 끝냈죠. 진주 남광 유등 축제. 뭐 저자는 같습니다. 이 부교를 제가 놨어요. 일례 부교를. 유등 축제 때 놓은 게 아니라 제가 해양소년단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맨날 여기서만 행사하다 보니까 자꾸 동선이 끊겨서 그 부교 한번 나봐라. 어떻게 해요?
아이 우리 카누 있잖아. 카누 가지고 딱딱 놓고 위에 널판지 깔어. 그 다음에 우리 안전 그거 있잖아. 예. 여기서 10m 간격으로 다 서. 그래서 처음에 부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500원 받았어요. 그 뒤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유등축제라는 걸 만들. 이거 보십시오. 밤에 사람이 밀려서요. 이 사고 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여기가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 탑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무전 때리고 사람들 못 밀려들게 하고. 근데 이게 한 40억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문난 축제 괜찮은 그것들이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진주는 드라마 페스티벌도 하거든요. 한 10억 들여서 같은 시간에 또 개천예술제 하죠. 세 개가 동시에. 그리고 한편에는 뭐예요? 소싸움 대회도 해요. 10월에 싹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축제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 정성을 들이고 그중에 성공한 축제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이게 제가 또 하나 기획해서 만들어서 성공시킨 게 사천 에어쇼입니다. 여러분 블랙이글 에어쇼 보셨죠? 예, 블랙이글 에어쇼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이 그거 믿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거기 이 뭐 그 꽃축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밤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오는 것이 싸다. 이거 카이스트의 한 연구원이 발표한 거죠. 와, 성이 얼마나 나는데 뭐 애국자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전부 외국산을 봐야 되냐?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이걸 중도 수습시키냐? 근데 밤중에 또 한 번 텔레비가 나왔는데 12시 넘어서 결국 T-50 이걸 만들어냈어요. 우리 기술진들이. 물론 미국의 로키드사하고 협력합니다. 그때 우리 연구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그래서 지금 블랙이글 그게 나온 거거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게 사천에서 나오는데 카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국방 사람이다 딱 잠겨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남 사람에서도 사천 조금 벗어나면 이 블랙이글이 나가는데 이게 사천에서 만들어지면 모르는 거예요. 블랙이글 이거는 사천 특산품이다.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축제를 만들고 그래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획을 해줬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1회 때 대박이 난 거예요. 저부터. 왜? 그동안 못 봤던 비행기,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쏘는 요즘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총알 팍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쫙 전시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군교육사령관하고 또 제가 총장 시절에 친하게 되면서 아 이거 내 새끼인데 좀 키워줘 하니까 공군에서 전력으로 들어와서 키우게 됐고 지금은 에어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이건데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는 하이가 있었고 공군 부대가 있었고 뭐 물론 사천시도 있었고 협조해 줬었고 연구소 항공 관련 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들이 있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6억 가지고 이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10억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겼죠. 지금은 뭐 나의 존재도 조차도 몰라요. 이 행사에.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 사천비상. 언제 우리가 맨날 외국 비행기 보고 하네. 그리고 우리 에어쇼 잘하거든요. 프랑스에 가서 1등하고 왔어요. 에어쇼에서 대회에서. 그리고 우리 그 T-50 수출시키려고 맨날 가서 에어쇼 하고 와요. 왜 그러냐. 생산지에서 에어쇼 보여주고 바이어들 불러서 여기서 팔아야지. 왜 자꾸 우리가 나가느냐. 그게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고 지금 한 번씩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 나가요. 그래서 지금 축제를 말씀드린 거는 제주 들불 축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얘기.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죠? 예. 로타리 축제로 갔어요. 로타리 축제? 로타리 그 저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내일 축제 해요? 네, 그 안에서 로타리 봉사의 날로 저기 다 봉사의 날로. 네.
그러면 띄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관광객은 안 와요. 그럼 뭐 자기들 축제밖에 안. 예, 이거 보세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 포스터 중에 이걸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 들불 축제에서 불을 붙이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죠. 제주가 화산에 폭발해서 생겨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화산에 폭발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난 땅 그걸 가장 증명하는 게 뭐냐? 우리 제주도에서는 골갱이라고 부르고 육지에서는 홈이라고 부르는데 그 넓이가 다르잖아요. 육지 땅은 폭신폭신해요. 푹 치면은 그 홈이 맞아요. 우리 제주도 땅은 자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열에서 체화해가지고 불을 놓쳐. 제가 이게 평가를 2번이나 왔었습니다. 올 때마다 비 와가지고 같은 온 사람들이 자꾸 떨어뜨리자는 걸 내가 끝까지 버텼는데 그때 문화관 그 축제 등급을 매길 때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뭐 불 붙이지 말라 그러죠. 불 붙이는데도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그랬죠. 논밭에 이제 쥐불놀이 하면서요. 그런 것도 했었고 이걸 한번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사계절 생태관광 축제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얼마나 공간 좋습니까? 지금 축제하기 딱 좋은데.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 엑스포를 한번 개최해 보면 어떨까? 좀 굵직하게 가가지고 세계인들을 불러들이는 그 자그마한 시군에서도 지금 엑스포하고 그렇게 난리인데 이 그래도 관광도시라고 하는 이 거기에 뭐 다른 거는 다른 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관광 엑스포를 한번 여기 크게 여기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갔다가 그때 불 안 붙인다고 해서 그냥 돌아온 적.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잘 조성해 놨습니까? 아깝죠. 사실은 이 옆에 우리 무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 할아버지 무덤이 있었는데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설사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제주에 환경 해설사가 있고 제주 세계 자연유산 해설사 있고 제주 여기는 해설가로 붙이더라고요. 제주 숲 해설가가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분들의 거의 절반밖에 활동을 못 합니다. 왜냐? 찾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있어요. 어차피 제주도가 관광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 교육받고 한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경상남도 문화관광 해설사를 1기에서부터 4기까지 제가 교육시켜서 배출시켰거든요. 1기 모집할 때 그때 완전히 돈에 대해서는 제로였습니다. 그냥 순수 봉사로만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합의를 봤죠. 아니 가면 접시분 주고 차비는 줘야 될 거 아니가. 맞네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군에서 15,000원, 경상남도에서 15,000원. 그럼 서로 부담 안 가요. 그래서 처음 당초에 3만 원씩 지불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기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거의 향토학자들. 지역에서 일을 하고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래요. 이분들이 워낙 잘해서 이제는 서로 이거 하려고 박이 터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문광부에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지원 안 해준다. 지자체가 알아서 수당 지급해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몇 개씩 자격증을 이제 자기가 따요. 예, 따가지고 여기 오라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하는데 이 배치하는 거를 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저는 이 해설하는 거를 생태관광자원 해설사 이 트라이앵글 삼각관계에서 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와버려요. 근데 거기에 해설사가 붙어서 스토리를 딱 전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죠? 가슴 찡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혼을 실어지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스토리텔링 시대가 넘었다. 보다 스토리 두잉 시대가요. 말로 전해주는 것만 아니라 말을 전해주고 듣고 자기가 직접 액션하는 거.
그 스토리 두잉 시대라고 어느 박물관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중요하죠. 홍보가 중요한데 요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들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다고, 제주도 분인데 바로 고 김광림 박사님. 이분이 미국에서 자식들을 굉장히 잘 키웠어요. 본인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게 일남입니다. 잘못됐어요. 위에 누나가 있고 두 번째 남이라는 표현을 그 일남이고, 이 일남 고경주 교수가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차관보, 지금 글자 쓰다가 말 차관보였고, 이 사람 아들이 지금 현재 백악관 강요담당 비서관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고홍주 교수는 예일대 법대학장으로 미국 법률 고문을 맡고 있고, 이분도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고광림 박사와 부인 전혜성 박사 사이에 육남매를 낳는데 이녀 육남입니다. 장녀가 지금 중앙대 교수로 있죠. 이 부인 전혜성 박사가 그 남긴 글 말을 보면은 일과 가족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이게 여성들의 그 삶을 표현했던 거예요. 자식 키우랴, 또 강의도 하고 또 연구소도 운영하랴. 그런데 더한 거는 재주가 덕을 앞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도 겸손해라 말씀이겠죠. 재승덕하면 안 되고 덕승재해해야 된다. 재능보다 덕이 앞서야 되지.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교육시킨 게 너무 유명해서 인터넷에 치면은 자주 나올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고광림 박사의 그 학위 이쪽으로 가다 보면 쓰여 있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 뭐 동네 유명한 사람 비석이구나. 근데 이 비석들의 숨겨진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다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뭐 LA도 가고 막 가요. 가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가만 앉아서 그분들에게 소식 전해주고 이런 걸 홍보 좀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분들이 홍보 요원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외 도민 그 중에 제일교포 2세 오사카 김명홍 이 개성그룹 대표이사님이신데, 이분은 교육 사업에 그걸 하고 계세요.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좀 진짜 가슴 찡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아까 그 오사카 이주하는 그 이 배 처음 얘기도 하고, 이분은 2세예요. 1세가 아니고. 이분이 서귀포 분인데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성이 풍부한 신사가 되어라. 그 없는 시절에도 아버지는, 제주도 아버지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냥 딱 풍기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힘들게 가면서도 자기, 그리고 제주도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았고, 지가 2세지만 더 감동 있게 제가 들었던 거는 해방 직후 200만 명 일본에 거주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지금 60만 명이 남아 있으며 제일동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의 인구는 43명, 일본 국적 취득동포까지 합하면 100만 명 정도가 돼요. 제주 출신은 15만 명. 그런데 관서, 일본을 이렇게 쭉 나오면 가운데를 두고 위를 관도 도쿄, 그 다음에 밑에 오사카 이쪽을 관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관서특별 제주 200여 명이 활동하는데 4세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정신은 당신들의 조상의 뿌리는 코리아 그리고 제주도다 하는 거를 끝까지 지금도 심어주고 나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참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이 잘 되는 말이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잘 돼야 이 조상도 잘 모실 거 아니에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고 고해서 하지만은 이런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우리 제주의 DNA가 아닐까. 그 다음에 조용하게 왔다 간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게 MSG 대표이사 김동훈 사장이에요. 제가 이분하고 친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 게 이분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는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예. 인천에 이제 우리 안산 이쪽 도민회장을 하고 계신데 요번에 이 몽골 사람들 데리고 온 것도 이분하고 인맥 관계로 온 거거든요. 그 지금 회사에서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김동훈 대표 이렇게까지 이제 나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2021년, 2023년 이런 뭐 포럼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면 꼭 제주도로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직원들 회사 직원 지금 현재 85명인데 거의 제주도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 돈 들이고 해서 또 그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사장님이는 제주도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좋은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자 우리 팀장님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이 리스트를 확보해 놔야 돼. 아쉬운 거는요. 이런 분들이 오면 요번에 뭐 부지사님이 저렇게 맞이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워크숍 때 오고 하면은 도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아 우리 고향 방문해서 좋습니다. 이게 많이 쓰거든요. 조용하게 자기가 제주도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와서 그래도 관에서 좀 높은 사람이 와서 인사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면 자기 체면이 서잖아요. 더 기분 좋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너희들 필요하니까 왔다 가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시장이 바로 투입시킵니다. 와서 인사말 좀 하시라고. 특히 좋아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쭉 와서 했는데 거기는 시장님이 나와서 아 여러분 뭐 제주도에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 가세요. 이 말만 해주고 가도 그다음부터 일소고리 하나만 기념품으로 주고 가도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제주도 가니까 국빈 대접 받고 왔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앞에 이게 우리 제주도 우리 저 도민회 사무국장들인데 SNS 잘합니다. 전국의 홍보위원들이에요. 제주도에 이런 행사하니까 이거 홍보 좀 해주세요. 싹 날리면 네 또 딱 해서 쫙 날립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만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식당들 많이 운영해요. 여기에 생태자원 달력 예를 들면은 지질 뭐 고온이란 사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사계절로 딱 찍어가지고 식당에다가 싹 날려주는 거예요. 그럼 식당에 제일 보기 전에 탁탁 걸어놓겠죠. 야 저거 어디야? 저기 제주도다. 그렇게 해야 관심이 있어서 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 1차에 관심을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1차에 관심 주는 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제주도 제 교민들이 운영하는 이걸 활용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고 주자가 인생을 살면서 10가지 후회를 남긴 게 있습니다. 맨 첫째가 뭐냐? 부모 분류 사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 다 못해서 마지막 끄트머리가 뭐냐? 부접힌 게 거부예요. 손님이 오시고 나면 제대로 대접 못하고 돌려. 아이고 좀 더 잘해드릴 걸. 네, 바로 이거죠. 그래서 관광객이라고 하는 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관광객은요, 이제 친구들은요 맨날 바쁠 때 와요. 바쁠 때 와서 저녁 같이 먹어주고 갈 때 물감 한 박스 사주고 잘 가라. 관광객은요 와서 돈 써주고 진짜 도움되는 게 누굴까요? 관광객들이죠. 특히 제주도는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관광객을 그냥
손님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 몇 명 모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분야에서 아직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달까. 이제는 좀 더 앞서서 그래서 해외로 우리 내국인을 뺏기지 말고 거꾸로 외국 관광객을 제주도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저게 안 나와 있네. 저거 이게 안 받아들이나 보다. 위에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웰컴 제주예요. 가운데 TTO입니다. 그게 뭘까요? 웰컴 또 제주입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써도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했는데 이거 제비가 어떻습니까? 강남 갔다 항상 오죠. 재방문한다는 것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거 우리 제주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천지연 폭포 가다 보니까 어느 건물 밑에 제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이 제비들을 보는 순간에 뭘 느낀지 아세요? 10만이가 인삼 발견한 것 같은, 산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이 사진을 씁니다. 예,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 돼서 진주 오시면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